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7-2단원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의 인구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우리나라 주요 도시를 인구 성장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다. 두 번째죠.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성장한 도시들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성장은 어땠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우리나라의 도시 발달은 산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960년대경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1960년대 우리나라 도시 발달은 산업화와 정말로 밀접한 관련이 있었죠. 2번을 보면은 1960년대 공업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촌 향도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서울과 부산 등이 대도시로 사람들이 급속하게 모여들면서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70년대 들어서도 역시 산업화는 계속됩니다. 이때부터는 대도시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신흥공업도시들이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대표적인 신흥공업도시로 한다면 울산이나 마산, 그 다음에 포항 등이 있겠죠.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자동차 혹은 현대가 많이 들어서면서 이제 대도시화가 됐고, 지금은 이제 거의 광역시죠. 울산 광역시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도시로 성장했고, 포항 또한 포항제철이 들어서면서 신흥공업 도시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이 발달되고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 주변으로 위성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1970년대부터 대도시가 과대화, 과밀화 또는 슬럼화를 겪게 되는 거죠. 즉 과대화는 너무 많이 이촌향도 현상을 겪게 되면서 정말로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대도시가 이제 커지는 것도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고, 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인구 밀도 자체도 너무 높아져서 조그마한 면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과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대도시 주변으로 인해서 위성도시가 형성돼가는 것이죠. 자, 또한 4번에 보니까 공업 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거나 주변 도로에서 벗어나 있는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대부분 오히려 정체하거나 쇠퇴합니다. 이는 60년대부터 지속되어 이촌 향도 현상 때문에 오히려 공업 성장을 혜택을 받지 못한 신흥공업도시가 되지 못한 이런 중소도시들이 쇠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한 태백, 보령, 문경 등의 광업도시들은 석탄산업이 급격하게 쇠퇴함에 따라서 인구가 줄고 도시가 점차 쇠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주로 7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쇠퇴해서 80년대 들어서는 이후 거의 도시의 기능을 간간히 유지할 정도로만 도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태백 같은 경우는 90년대, 2000년대 넘어서면서 관광산업이죠. 국가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석탄이나 아니면 철광석으로 발전된 도시들의 몰락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에서 이제 강원랜드 같은 카지노 산업과 같은 관광산업을 육성해서 지금 다시 조금 번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급격히 성장한 도시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보겠습니다. 공업도시의 발달이죠. 1970년대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나라죠. 자, 중화학공업의 특징은 바로 자본 집약적인 데 있습니다. 경공업이죠. 신발이나 가발, 옷 등을 만들어가는 이런 공장들은 자본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계만 있어도 돌아가지만은 중화학공업은 말 그대로 공단 자체 하나가 하나의 공장이 될 만큼 커다란 돈이 많이 필요한데 70년대에는 이런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서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자, 이 뒤에는 바로 고속국도와 항만 시설 등의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를 확대하여 방금 전에 위에서 얘기한 것이죠. 포항, 울산, 그다음에 부산, 마산, 창원 등 남동 임해 지역의 공업도시들이 급속하게 발달된 데가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자면요. 1970년대 들어서면 이제 국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뭔가 잘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는데, 이때 자본 집약적인 지금 중화공업을 어디에 육성할 것인가에 많이 이제 고민을 하던 끝에 이미 경부선과 경부선 철도,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마당에 서울 근교보다는 오히려 태평양이나 이런 일본 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포항이나 울산,
부산, 마산, 창원 등의 이런 지역, 남동 임해공업지역에 공업도시를 만들어보자 하는 뜻에서 이제 이쪽의 도시들이 점점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동 임해공업지역의 도시들이 급속하게 발달한 게 된 것이죠. 자, 대도시의 성장을 보면은 서울은 1960년대, 위에서도 얘기했었죠. 1960년대 산업화와 함께 2000년도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나서 인구가 급증해서 대도시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계속 위에서 얘기한 얘기지만은 위성도시가 발달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서울의 인구와 기능, 즉 도시의 행정기능, 주거기능, 그 다음에 공업기능 등이 과도하게 밀집됩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한정되어 있는 도시 면적 안에 너무 많은 기능들이 집중되면서 서울 주변 경기도의 공업이나 주거, 행정기능을 분담하게 되는 위성도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70년대 같은 경우는 서울의 공업기능을 분담하기 위한 위성도시로서 부천과 안산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한번 보신 반도 있겠지만은 사진을 봤을 때, 파노라마 사진을 봤을 때 엄청난 공단이 형성된 것을 보았지만은 부천은 지금 주변에 뭐 아는 지인분들이나 친척들이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천이 공단이었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부천도 과거에는 1980년대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공단이었습니다. 물론 그 형태가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 형태가 남아있는 곳이 바로 부천의 원종구입니다. 원미구, 원종구 이쪽을 가면요. 아직도 공단의 형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장이라기보다는 아파트형 공장들이 부천 일대에는 많이 들어서고 있죠. 자, 1990년대는 서울의 주택 문제, 너무 과밀해.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너무 많이 모여들다 보니까는 너무 과밀화된 이런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성도시로서 성남 및 신도시, 분당이나 평촌, 일산과 같은 신도시가 개발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서울의 행정기능을 분담하기 위한 위성도시로서는 여러분들 한번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과천이 있습니다. 과천에 가시면은 정부종합청사, 제2정부종합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종합청사는 크게 지금 현재까지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1정부종합청사는 광화문에 있죠.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가 있고 이게 이제 너무 서울과 정부가 너무 거대하게 커지다 보니까는 그것을 분담하기 위해서 1990년대 중후반 정도부터 이제 과천에 제2정부종합청사를 짓게 되었고 최근이죠. 세종시 정부종합청사가 개관하면서 제3정부종합청사가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